원장님께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지역사회와 농협의 역할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서울농협 장만선 지역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맞아주시죠. 오자마자 숨 쉴 틈도 없이 바로 그냥 시키네. 여러분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세요? 네. 저는 원래 못생겼는데 좀 잘 보이려고 와이셔츠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입고 멋있게 보이려고 이렇게 준비를 좀 했고 좀 웃는 연습도 좀 하고 잘 보이려고. 여러분도 그러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저한테 1시간이 주어졌는데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사실 농협에 대해서 이해하고 좀 하려면 원래 대학에서는 한 학기를 제가 강의를 합니다. 6개월 그걸 여러분은 1시간에 여러분이 대단하신 거죠, 그죠? 저보다 1시간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저 아내가 항상 문을 열어놔요. 근데 오늘 아침부터 문을 닫더라고요. 아, 그래서 가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죠? 오늘 아침부터. 가을이 오면 어쩐지 좀 어딘가 떠나고 싶고 여행도 좀 하고 싶고, 그쵸? 또 풍요로운 또 어떤 그 마음이 느껴지고 멀리 있는 친구도 생각나고 이런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마침 이제 추석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런 때 멀리 있는 친구들한테 전화도 한 통화 해보고 잘 살았는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 쌀쌀한 가을 또 느낌을 가져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여기 앞에 보이죠? 네. 저게 뭘까? 여러분 여기 여성대학을 이제 꽤 중반전 지금 정도 된 것 같은데, 중간 정도 된 것 같은데 소감이 좀 어떠세요? 해보니까 괜찮습니까? 네. 재밌어요? 네. 다행이네. 그러면 저희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 상품을 5개를 해놓고 저보다 너무 적어요. 솔직하게 좋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우리 지금 말씀하신 김원숙 우리 학생님은 주부님은 상품만 1개 타면 되잖아요. 일단. 지난번 타셨어요? 지난번 타셨구나. 또 타실 수도 있어요. 복골 복이지 뭐.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퀴즈를 좀 눈치를 우리는 솔직한 게 좋습니다. 솔직한 게. 그래서 이제 퀴즈를 내서 맞히는 사람을 주자 이렇게 단장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 귀를 쭉 세우시고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성대학에 나오셨죠? 네. 여기 농협 이름이 뭐예요? 손들어서 빨리. 제가 앞에만 잘 보여, 뒤가 잘 안 보여. 제일 먼저 주민이 우리 국화가 있는데 정답이 뭐예요? 동서울농협. 근데 이제 지금 다른 분들이 다 손을 드셨잖아요. 다 안다 이거야. 나도 알아. 근데 좀 늦게 손을 들어가지고 나는 저게 대상이 안 됐고 한 사람만 됐어. 속으로 좀 억울하죠? 네. 그런 생각이 들 거야 아마. 그러면 우리 재균이 우리 학생분이 나오세요. 상품은 받아야지. 챔피언은 순간이고 이익은 영원하잖아. 일단은 자격이 있는지 다 아는 거 맞히셨으니까 자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리 자기가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일 중에서 가장 귀여운 표정을 한번 찍어요. 다들 좋다 그러면 상품 드리는 거야. 가장 귀여운 표정을 갖고 보고.
좋습니까? 아니 내가 보기에는 귀여워. 그러니까 상품을 드리세요. 아무튼 순발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발력 그렇죠. 순발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 한 번 더 해야지. 내가 저 속도가 좀 느려서 못 봤는데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너무 쉬운 거 하니까 이 속도만 빠르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이제 수준을 좀 높여서 난이도를 좀 높여볼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왼쪽으로 움직일까요? 오른쪽으로 움직일까요? 손 들고 계십니다. 이정수 원장님 손 먼저 들으셨어요. 아니 그거는 답이 왼쪽 오른쪽으로 해야지. 네? 왼쪽 우리 이 한화제 왜 그런 질문을 답도 없는 질문을 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죠? 근데 답이 있어. 왜? 내가 움직이면 되니까. 저는 아까 여러분들 좋아한다 그랬죠. 여러분도 저 좋아할 거 아니야. 이 좋아하는 사람이 상품을 받고 싶어 하면 좋아하는 쪽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확률 50%. 원래 우리 저 옛날 시험 볼 때 잘 모르면 사지선다형 넷 중에 하나 찍었잖아요. 확률 25%인데 50%야. 그럼 굉장히 높은 거예요. 또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답이야. 선물 드리세요. 선물 드리세요. 왜? 하느님도 비를 내리면 그 집세기 장사가 화내고 또 좀 맑으면 장화 장사가 화낸다고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실은 좀 컨닝 좀 하려고 그랬어. 내가 숫자 같은 데 계속 적어와가지고 근데 또 이렇게 나오라 그러니까 컨닝도 못하겠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농협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6개월 동안 강의할 거를 1시간에 해야 되니까 저도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또 여기 계시는 어머님도 많이 잊어버려 들으면서 또 그래서 언제든지 궁금하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 농협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치면 동서농협이 어떤 건지 역사, 기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쩐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더 알고 싶다는 사람들은 네이버나 구글 거기서 농협 동서농협에서 치면 나옵니다. 어쩌다가 그 유튜브 많이들 보시죠? 네. 거기 제 이름 치면 저도 나옵니다. 신기하죠? 요즘은 신기한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렇게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세 번째 문제 9글자를 2글로 줄이면 뭘까요? 내가 금방 얘기한 것 중에 답이 있는데 아니 답부터 얘기하면 안 되지. 손을 연규도 네? 농협은 아니야. 선생님. 두 번째 도전 우리 일어서서 예의상 네, 맞습니다. 더 얘들처럼 올라오면 정답은 구글입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으시니까 구글이 맞습니다. 9글자를 2절로 줄이면 구글. 9글자를 2자로 줄였으니까 제가 금방 얘기한 것 중에 답이 있어요. 거기도 정면을 아니다. 그건 오늘 강의하지 말고 계속 이런 것만 할까요? 일단 선물을 드려야죠. 선물을 2개를 왜 남겨놓냐면 희망을 여러분들에 드리려고. 중간쯤 졸릴 때쯤 되면은 선물 2개가 아직도 남았어. 나도 기회가 있어. 이렇게. 그럴까요? 맞습니다. 우리한테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물이 죄송합니다. 물 좀. 커피를 마시면 이렇게 목이 타더라고. 가끔. 그럼 오늘 이제 강의 주제와 관련해서 농협이 도대체 뭐야? 궁금하잖아요. 농협의 역사.
농협의 유래, 이건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하려면 시간이 수도 없이 걸립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농협은 농업협동조합을 줄인 걸 농협이라고 그러죠. 농협. 또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인데 농사를 짓는 분들끼리 모인 협동조합이에요. 조금 세계의 역사로 좀 나가보면 어디서부터 그럼 생겼을까? 농협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아까 숫자 약간 하겠잖아요. 사실은 영국에서 로치델 협동조합의 시초로 봅니다. 협동조합은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적어왔는데 나오시다 그래가지고 몰라도 그만 잊어버려 그죠? 저도 잊어버려 보는 거. 실제 일단 그렇게 하고 사실 연도 이런 거 1800몇 년인데 잊어버렸네. 그건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 영국이 그 산업혁명의 초기였어요. 그러다 보니 옛날 농사만 짓고 살다가 이제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그 양털을 깎아서 이렇게 이제 옷을 만들고 이런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기가 이제 사람 일을 대신하고 농사를 짓던 땅에다가 양을 길러야 되니까 초지를 길러야 되고 재배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살기 힘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영국의 그 산업화 과정이 오죽했으면 양이 사람을 먹는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 협동조합들이 여러 형태로 생겼다가 다 실패했어요. 근데 이제 노치대를 비롯한 몇 사람들이 20몇 명인가 이렇게 모여서 이제 그 사람들이 똑같은 데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데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생활 필수품을 사야 되잖아요. 치약이나 칫솔 뭐 이런 거 사야 되는데 20몇 명이 다 같이 사러 가면 시간이 다 같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주문을 받아서 다른 사람 거 사오고 20몇 명은 계속 일을 하고 한 사람이 사오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게 협동조합의 시초라고 봅니다. 그거를 소비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또 물건을 사는데 한 사람이 계속 여러 사람 걸 모아서 하다 보면 쉽지 않냐. 그게 협동조합 시초예요. 근데 그게 지금도 적용이 돼요. 영국에서 시작돼서 대부분의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는 소비협동조합이 발달해 있습니다. 협동조합 종류가 많다고 그랬죠. 생산협동조합도 있고 뭐 여러 형태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5명 이상이 모이면 협동조합을 이렇게 신고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 협동의 형태가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신라 시대 때부터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통 봅니다. 그때는 이제 개, 지금도 개하죠, 개. 협동조합에서도 한 측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한 사람 태워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로 힘을 잡아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나머지를 기다리고. 이게 이제 협동조합입니다.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자면 농협은 비슷한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끼리 힘을 모아서 뭔가 해보자. 이렇게 힘을 모아서. 그래서 이제 적은 힘들이 모여서 큰 힘에 대항하고 또 이렇게 협동해서 이익을 도모해보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협동조합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어요.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또 우리 그 농협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유래가 됐을까? 그것도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하죠? 네. 우리나라도 원래 그 일제시대 때부터 아까 신라 시대 때부터 시초가 돼서 향약이나 뭐 두레 뭐 이렇게 품앗이도 협동조합 한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로 쭉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일제시대 때도 협동조합 형태가 있었어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중구난방으로 복잡한 형태 협동조합이 실패한 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 구성원들 간의 어떤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생각이 다른 그런 것 때문에 실패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1961년도에 5.16 혁명 그 정부가
우리나라 농촌을 위해서 협동조합을 좀 새롭게 개편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군사정권에서 8월 15일 날 농업협동조합법을 제정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이 시초가 됐어요. 그 전에 이제 여러 형태로 있어야겠죠.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게 그 농협중앙회 형태로 그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농협 형태로 하나가 있었고, 두 개의 협동조합을 이용하여서 이제 공포 제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 이제 우리 지역농협 중앙회는 놔두고 중앙회도 다른 또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회는 원래 이제 다른 금융권을 이렇게 합병해서 만들었고, 저희 이제 농협은 이동조합이라고 했어요. 연세협, 구판사업.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시골에 이렇게 아니면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각종 이동조합이 동마다 하나씩 있었어요. 그때 협동조합의 형태는 아까처럼 소비 형태. 그러니까 마트, 지금의 마트 그런 걸 했었어요. 마트 같은 걸.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판사업. 필요로 한 것들을 갖다 놓고 최초에 영국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구판사업을 주로 하다가 조금씩 이제 변화를 겪어오면서 신용사업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신용사업들이 다시 합병하고 해서 종합농협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종합농협이라고 70년도 지나서는 종합농협 형태로 규모가 커진 거죠. 규모가 커져서 종합농협이 됐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또 다른 변화를 거치면서 지금은 이제 지역농협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1111개 농협이 있어요. 외우기 쉽죠? 1110 몇 개들은 자꾸 까먹었는데 합병을 자꾸 하다 보니까 1111개가 돼서 111 해가고 외우기가 좋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정도 숫자가 있는데, 그 안에는 여러 형태로 이제 또 농협이 존재해요. 지역 농협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농협을 직원들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도 복잡해서. 근데 지역 농협만 설명을 하자면, 전국을 각 지역으로 다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지역 농협이지, 그죠? 옛날에는 뭐 이렇게 그런 형태가 아니어서 조금 뭐 단위 농협 막 이렇게 했잖아요. 단위 농협 얘기도 들어봤죠? 네. 단위란 말은 코퍼레이티브 페더레이션 딱 구분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농협이면서도 동서울농협은 동서울농협만 따로 존재한다. 독립된 존재다 해서 단위 농협이라고. 단위란 말이 그런 얘기잖아요, 한문이. 그런 형태로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걸 안 쓰고 지역 농협이다. 지역에 사는 농업인들이 만든 협동조합이다. 이래갖고 지역 농협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적게는 동서울농협의 지역은 어딜까요? 중남부 동대문. 서울에 25개의 구가 있어요. 25개 구가 있는데 12개 지역 농협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른 계산해도 한 2개쯤 되겠네 이렇게 되잖아요. 제 동서울농협은 중남구와 동대문구를 관할하는 지역 농협이다.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입니다. 지역 농협이.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1111개라고 그랬는데 그 안에는 지역 농협뿐이 아니고 축협이 있고 품목농협이 또 있어요. 그래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지역 농협만 있으면 간단한데 종합농협 형태로 간단한데 축협은 또 뭐야? 이것도 협동조합이잖아요. 축산업 협동조합이 줄인 게 축협이니까. 축협도 원래는 농협의 한 형태였어요. 근데 그때 그 전두환 정권 때 축협이 분리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정경환 그분이 회장이 되면서 분리돼 나가서 축협이 됐는데, 축협도 종합농협처럼 똑같은 형태를 갖췄어요. 지역 축협이 있고, 그 다음에 품목별 축협이 있고. 그 서울에도 서울시 축협이 하나 있어요. 남양주는 남양주시 축협이 있겠죠. 그런 형태도 있고, 지금 금방 얘기했던 품목농협이 있어요. 품목농협. 품목농협은 뭐냐면 그 종합농협이라고 제가 형태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 안에 그 여러 가지 품목을 재배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를 농사 지신 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사과를 넣은 사람도 있을 거고, 논농사를 한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 그래서 원예농협 이래갖고 원예농사 하신 분들끼리 재배하는 거.
그런 형태로 품목 농협들이 또 관에 존재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품목 농협을 하면서 또 종합 농협 형태인 지역 농협에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런 형태로 돼서 복잡. 지금도 머리가 사사지가 날라 그래. 그러면 축협도 그래, 축협도. 축협도 가축을 기르는 형태에 따라서 닭을 기르면 양계 농협, 벌을 기르면 양봉 농협, 돼지 기르면 양돈 농협. 그렇게 형태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 농협이지만 각자 그 탄생과 어떤 그 작물을 재배하는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이름이 불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독립되어 있다. 독립되어 있다. 그래서 예금도 상호금융이라는 큰 형태 안에 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한 게 우리 지역 농협이요. 그 중앙에는 또 복잡한 형태로 있어요. 거기도. 아까 얘기했던 그 금융기관을 이제 해서 만든 게 중앙회인데, 이제 그 기원부터 보면 농민들이 출자해서 만든 게 제 지역 농협입니다. 제 지역 농협. 그럼 농협이 출자해서 만든 게 중앙회라고 보시면 돼요. 이론상 그렇습니다. 중앙회. 그래서 조합장들이 중앙회장을 뽑아요. 중앙회장을. 왜냐하면 우리가 출자해서 만든 거예요. 농민들이 출자해서 만드시니까 조합원들이 뽑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중앙회는 워낙 조직이 거대하고 또 방대합니다. 엄청난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중앙회 하나로 있었는데 지난 정권 때 이렇게 분리를 좀 시켰죠, 농협을. 그래서 신용 경제지주, 금융 경제지주, 그다음에 금융지주, 경제지주, 그다음에 여러 형태로 나눠진대요. 금융 또 안에는 뭐 이렇게 일반 신용 업무, 일반 농업은행 그런 형태, 그다음에 증권, 보험 뭐 이런 형태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구성 나눠지죠. 경제지주는 또 마트 사업, 또 소비협동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어요. 근데 그 들어도 다 잊어버리니까 일단은 농협중앙회가 있고 종합농협 형태인 지역농협이 있는데 그 안에 또 다른 형태의 품목농협이 있다더라. 그래서 이제 지나다니다 간판 이렇게 보면 이제 조금 구분이 될까요? 네. 그죠? 다니다가 아무것도 안 써지고 밑에 조그맣게 양계농협 써 있으면 저 다 키우는 사람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만 아셔도 눈이 조금 띄인 거다. 농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고 지금 안 졸리죠? 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했던 쪽으로 이렇게 갔네. 그 다음에 이제 농협에서 그럼 도대체 뭘 할까 궁금하지 않나요?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할까? 어떤 역할들을 할까? 근데 이제 농협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협동조합 중에서도 저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조합원님들을 이렇게 돕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옆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협동조합의 우리 사업 구조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경제사업인데 신용사업이 있습니다. 신용사업 안에는 예금, 여러분이 가장 흔한 예금, 대출, 그다음에 보험사업, 그다음에 카드사업 이런 것들이 신용사업 형태에 속해요. 그렇게 돼 있고 경제사업을 하면은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뭔가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비료도 있어야 되고 퇴비도 있어야 되고 아까 퇴비 얘기하셨는데 그다음에 농약도 있어야 되고 농자재도 있어야 되고 그런 사업을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파는 사업을 구매 사업이라고 합니다. 구매 사업. 구입해서 판매, 구매 사업. 그러면 농민들이 이제 그 자재를 이용해서 땅에다가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이 생산이 되겠죠. 생산이. 그러면 그걸 판매해야 되잖아요. 그럼 판매를 돕는 사업이 판매 사업. 쉽죠? 다 연결이 돼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쉬우라고.
자꾸 잊어버리고. 그거는 이제 판매 사업 이렇게 해서 경제 사업의 큰 형태는 구매와 판매 사업.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마트 사업을 합니다. 판매 사업의 일종인데 이제 우리 농협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 이외에 전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마트에서 이렇게 팔아서 농가를 도와주는 형태. 그래서 수익 사업보다는 농가를 돕고 생산 농산물을 팔아주는 역할이 주 기능이고 또 지역 우리 저 오신 분들께 값싸고 좋은 농산물을 잘해라고 해서 전화 왔네. 잘한가 가기 잘한가 보라고 전화 왔네. 예,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크게 하면 실용사업과 경제사업이 나눠지는데 정말 중요한 건 사실은 지도사업입니다. 지도사업 때문에 농협이 역할을 제대로 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지도사업은 뭐냐면 주로 이제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교육도 받아야 되고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한테 새로운 기술도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농산물 판매에 대한 회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이제 복지도 지원해야 되고 또 수익이 난 금액의 일부를 복지도 지원해야 되고 그래서 지도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조금 결례된 농협들은 농협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지 않나 그래서 사회에도 지탄이 될 때도 가끔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지도 사업을 활성화하고 복지 사업도 강화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업이나 지도 사업 안에 여러 형태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지도 사업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나온 수익금의 일부를 저희가 사실 돈을 지역 주민들 통해서 수익을 얻었잖아요. 그 일부를 돌려드리자 지역 주민에게 그런 일환으로 이런 우리 여성대학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장수대학도 하고 연세대시고 여기 계신 분은 장수대학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제한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도사업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종류도 많다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용 사업도 있고 막 이러는데 이런 거는 이제 특별하게 예를 들면은 이용 사업이라면 여러 형태 이용하는 사업들 이름이 쉬워요 간단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웨딩 사업을 한다든가 실버 사업을 한다든가 이러면 이용 사업이 이렇게 우리 강당을 지어서 빌려드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용 사업에 속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농협의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뭐 궁금한 게 있나요?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심심한데 한 번 더 하고 가요? 네. 농협이 축협 농협 우리 같이 이렇게 지역 농협 이런 분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농협에 조합원 가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축협은 축협 나름 따로 가입 가능하고 지역 농협은 지역 농협대로 가입 가능하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역 농협끼리는 가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역이 정해져 있으니까 할 수도 없겠죠. 왜냐하면 중랑구에서 하는 사람이 중랑구 농협에 가입을 했는데 송파 가서 가입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지역이 양쪽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 농협은 한 군데만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풍목농협은 지역 농협하고 겸해서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겁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너무 압축을 하니까 6개월 할 거를 너무 압축하니까 20분만 해서 끝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잠깐 또 얘기만 하면 지루하니까 퀴즈를 해서 상품도 또 상품 얘기 듣느라고 생각하느라고 강의를 잘 안 듣는 것 같아서 그 머리를 좀 풀어봅시다. 예. 예. 그러면 그 조합원하고 예. 아니 그냥 일반 그냥 그 농협을 이용하는 사람과의 그 차이점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합원은 저희 관내에 사시면서 농사를 지으신 분들. 근데 그 서울에 있는 분들은 거의 그런 거 없어요. 아, 농지가 지방에 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되고. 그러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조합원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요, 서울에 살면서 그 포천이나 뭐 여기 근처에서 농사 지는, 저도 서울에 살지만은 포천에서 농사를 지니까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몇명안 되시는 분이에요? 저희가 한 920명 됩니다. 중남구 동대문구에 사시는 조합원입니다. 일반인들 저 같은 조합원이라고 준조합, 그분들.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짓고 농협을 이용하신 분들은 준조합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준조합원님들도 지금 배당을 조금씩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궁금한 게 많으실 거예요. 궁금한 게 많으신데 일단 좀 이렇게 뭐 선물 너무 생각하면 안 되니까 좀 해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머리를 좀 푸는 의미에서 지금 이제 순발력을 위한 퀴즈. 참기름하고 간장이 싸웠는데 벌써 아시죠? 간장이 감옥에 갔대. 왜 갔을까? 아, 이거는 머리 푸는 퀴즈요. 누가 더 머리를 좀 풀어보나? 네, 네. 그 참기름이 고소해가지고 간장이 감옥에 갔어요. 맞아. 우리 이름이표가 어디다 두셨어? 정답! 네. 참기름이 고소해서 예, 맞습니다. 맞는데 머리 푸는 퀴즈. 참기름이 고소해서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전부 한꺼번에 덮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오, 어떻게 다 손을 들고 오셨어요. 손을 들고 눈꺼풀이 세상을 한꺼번에 덮을 수 있다. 아, 저도 사실 공부했어요, 조금 전에. 알고 있었겠어. 그럼 풀기만 하고 감지 못하는 거. 감지는 못하는 거. 한자는 맞습니다. 한자는. 이거는 아닌데. 그런데 이거 답에는 보니까 코라고 돼 있더라고.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아무리 마시고 먹어도 배가 안 부르는 거. 어우, 순발력 있으시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진짜 머리 푼 거예요. 진짜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진짜 이번에는 상품이 나가는 거예요. 진짜로 해보자. 자, 쥐가 이렇게 있는데 쥐가 한 마리 이렇게 있는데 고양이가 쥐를 잡잖아요. 잘 먹고. 근데 고양이가 이렇게 딱 쥐가 이렇게 있는데 고양이가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쥐가 한마디 했어. 그 고양이가 도망갔어요. 뭐라고 했을까? 지약 먹었다고. 네? 지약 이거는 선물이 있으니까 손 들고 오셔야 돼. 네. 지약 먹었다고. 맞습니다. 선물. 아, 쥐약 먹었어? 어디 잘 아시네. 그러면 마당에 있는 집 있잖아요. 이것도 선물이 있어요. 마당에 있는 집이 있는데 마당을 죽기 살기로 팠어. 뭐가 나왔을까요? 아무것도 안 나왔을까? 손 들고 해보세요. 선물이 있어. 크기? 그건 너무 넌센스인데. 금방 한자라고 했는데.
연습은 아닌 것 같아요. 손 들고 오셔서 땅 열심히 보다 보면 땀이 나와요. 땀이. 맞아. 맞습니다. 예. 선물 갖다 드릴게요. 이제 그 눈곱 세상을 덮을 만큼 무거운 눈꺼풀은 이제 안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우리 동서울농협은 도대체 어떤 건가? 여러분들은 이제 동서울농협과 친구가 됐어요. 그렇죠? 친구 아직도 안 된다. 대답 안 하십니다. 안 된 것 같아요. 농협의 친구가 됐어요. 친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의지가 되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고 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친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가 됐는데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동서울농협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잠깐 우리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동서울농협은 어떤 그 친구인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농협 안에는 중요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직이 조합원이기도 했죠. 조합원이 구성 요건이니까 조합원님이 계시고 그 위에 이제 그 총회가 있어요.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대의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대의원들은 조합원님들 중에서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저희는 62명 대의원이 계시는데 조합원은 900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약 14분의 대표가 될 것 같아요. 대충 계산해 보면. 그래서 그분 중에 한 명씩 뽑힌 대의원님들이 계시면서 총회를 구성합니다. 총회. 그래서 총회는 이제 사업 계획을 승인해주는 임시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해서 결산을 해서 수익이 나온 것을 배분하고 하는 그 결산 총회가 있어요. 그 두 번을 합니다. 총회가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총회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사회가 있어요. 이사는 대의원님들이 뽑아서 만든 뽑게 됩니다. 이사를. 그래서 이제 비상임 이사가 있고, 상임 이사가 있고, 상임 감사가 있고, 비상임 감사가 있고. 벌써 머리가 지나려고 그러죠. 뭐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B자가 붙은 사람들은 출근 안 하고 그냥 그 상임은 출근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출근 안 하고 월 한 번씩 그 이사회에 있으면 오신 분들이 비상임 이사 8분이 계세요. 감사도 그러겠죠. 앞에 B자가 붙으면 출근 안 하고 회의 있을 때만 나오고, B자 없는 분들은 상임이나 이사는 매일 출근해서 일을 보고, 상임 이사는 신용 업무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상임 감사는 전반적으로 매일매일 농협에서 일어난 일들이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걸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기능이 다 역할이 있어요. 조합장은 조합원님들이 이제 뽑아주신 거예요.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농협이 잘 되도록 운영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합장이 또 있고 그렇게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협동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내부 협동 조직. 내부 협동 조직은 주로 이제 장목반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품목농협이 있다고 그랬죠. 같은 장목을 지으신 분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구성하는 장목반. 저희 동서울농협에는 배 장목반이 있었어요. 황실배 장목반. 가끔 가다 보면 황실배 써진 배 박스 보셨죠? 황실배 장목반에서 배농사 지신 분들끼리 모여서 회의도 하고 출하 계획도 세우고 가격도 이렇게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그 배 장목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채소 장목반이라고 해서 채소 농사 지신 분들끼리 협의도 하고 올해는 뭘 심으면 수확이 좋겠다 이런 것도 논의하고 이렇게 하는 채소 장목반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는 영농회라는 게 있습니다. 영농회. 저희 농협에는 9개 영농회가 있어요. 영농회란 말이 그 동별로 하나씩. 상봉동 오면 상봉동 영농회,
망우동 영문, 면목동은 면목동 영문, 동별로. 그래서 저희가 중랑구 동대문구 관내에 9개의 동이 있습니다. 뭐 1동, 2동 그런 거는 그냥 안에 포함시키고 이렇게 그래서 9개 영농리가 있어요. 오늘 저희가 그 영농에 비슷한 회의를 했는데 영농 회장님들이 한 분씩 계셔요. 그게 영농회가 있고 그 다음에 분여회가 있어요. 분여회 회장님도 여기 계시네. 그죠? 분여회도 저희가 이렇게 9개 조직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그래서 분여회에서는 주로 이제 그 분여 회장님이 계시고 회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우리 그 농산물을 싸게 구입해서 판매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일손 돕기도 하고 또 회원들끼리 또 친목도 도모하고 또 농협에서 일어난 일들을 같이 협의해서 어떤 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분여회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주부대학이라고 했는데 여성대학 동창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수료하면 동창회를 구성하게 돼요. 구성하게 돼서 회장님은 회의에 나오셔서 여기서 누군가 회장님 한 분을 뽑아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만 있고 표현은 못하시. 회장님이 되시면 회장님을 뽑아서 그분이 이제 우리 내부 조직 회의 때 오셔서 그 회의 내용도 회원님들한테 전달도 하고 또 이렇게 일손 돕기도 나가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료를 하시더라도 그런 이렇게 계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고향 주부 모임은 저희 농협 동서울 농협의 그건 아닌데 중앙에서 지역본부에서 고주부라고 줄여가지고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고주부를 합니다. 활동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해당되는 거는 이제 그 여성대학 활동 수료하고 나서 회장님을 중심으로 회장님을 잘 뽑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회장님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3회 연임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3회 연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장님을 한번 맡아서 해보시겠다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씩 눈인사를 하세요. 저희가 뽑은 거 아니에요? 수료식 때까지만 수료식 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동창 회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부 갑자기 회장 얘기하니까 술은 둘러보시네.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기관과 구조 조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럼 동서울 농협은 직원은 몇 명이나 되고 조합원은 몇 명이나 될까? 그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꾸 변합니다. 저기 이제 그 조합원 숫자는 약 927명 이제 탈퇴했다가 가입했다 막 하기 때문에 변하는 숫자. 지금 예금이 이제 1조 8천억 정도, 1조 8천억 정도 돼서 그것도 매일 변하죠. 이게 약이란 말을 썼어요. 그다음에 대출도 한 1조 4천억 정도 되고 이렇습니다. 직원들 저도 헷갈려. 직원들이 하도 다양해서 뭐 정직, 계약직, 업무직, 뭐 한촉직 막 섞여가지고 이제 대략 한 150명 정도가 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점이 몇 개나 될까요? 상품이 없어서 뭐 지점이 11개 지점이 있어요. 11개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11개 지점 언론으로는 계산해보고 자기 동네에 있는 거 생각나는 지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장안 지점, 또 신내 지점, 창신 지점 어디서 누가 얘기해 줬어요? 그거 뭔데 어떻게 아시나요? 창신 지점은 사실은 종로구에 있어요. 종로구 창신동이 옛날에 동대문구였대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옛날 행정명으로 하기 때문에 지정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 4년 동안, 1년 동안 지점장을 했었어요. 서신동. 또 면목 지점, 네. 용마 지점, 또 신내 지점, 홍롱 지점, 답심리, 마무 지점, 또 홍릉 지점, 동부 지점 누가 얘기했어? 동부 지점도 이렇게 좀 맞아. 아니 근데 김원수 우리 선생님은 아까부터 재치가 굉장하셔 보니까 선물도 물론 획득하셨지만 대단하시고 그렇죠. 안 보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11개 지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트가 3개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마트? 어디? 신내 지점, 장안 지점, 망우 지점 3개 마트가 있어요. 3개 마트에서 아까 얘기했던 마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트 사업이 있고 그게 이제 경제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구매 사업도 한다 그랬죠. 호미도 팔아야 되고 낫도 팔아야 되고 그 자재센터가 하나 있어요. 신내동에. 그래서 저희 농협을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가 그렇게 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 동서울 농협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나요? 더 궁금하신 거 혹시? 제가 이제 그 조직과 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정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구성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오랫동안 강의해야 될 거를 딱 10분에 줄래니까 더 할 얘기가 없네. 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농협의 미래, 역사, 왜 협동조합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수박 거달기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농협이 뭐구나 정도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아까 저 9글자를 2글로 줄이면 9글에 치면 또 웬만한 건 나온다. 엊그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요즘에는 그 많이 바뀌었잖아요. 생활 풍토나 모든 게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할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뭐 우리 동생, 아니면 우리 같이 가자, 우리 친구야, 이런 얘기를 썼는데 요즘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을까? 내 엄마, 내 친구, 내 동생으로 바뀌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도 우리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용어가. 그래서 나로 바뀐 이유가 있어요. 나밖에 모르는 거야. 엄마도 동생하고 나하고 같이 우리 엄마야 되는데 내 엄마인 거야, 내 엄마. 동생 엄마는 관심이 없다는 거야, 나밖에 모르는 거야. 이렇게 문화가 바뀐 게 참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 부를 때도 우리 친구 막 이랬지 내 친구 이런 표현보다 옛날에는 요즘은 다 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모든 구조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협동조합이 필요한 거야. 협동조합 뭐라고 그랬죠? 협동조합 우리야 우리. 같이 모여서 뭘 하자. 이 협동조합의 그 원리가 이 사회 변화 속에 녹아들어야 풍요롭고 정말 온유한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은 힘이 없지만 힘이 있다면 협동조합의 원리를 모든 사회 전반에 파급을 해서 나아가진 우리 개념을 좀 확산시키고 우리 안에서 생각하고 활동하고 하나 된다면 정말 우리 그 삶과 사회가 풍족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괜찮습니까? 네. 10분 정도 남았는데, 네, 질문 시간. 네.
예, 예. 창심 지점이 제가 11개 지점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9개 영농회가 있다 보니까 분야회를 영농회 중심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창신동에는 조합원님들이 많지 않으시고 하다 보니까 영농회 중심의 분야회 구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대답이 됐습니까? 또 이렇게 궁금하신 게 있습니다.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제 질문하세요. 언제든지 물론 제 방은 열려 있지만 또 이 기회에 또 중요한 회장 선거도 있잖아요. 없잖아요. 이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궁금하신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보다는 우리라는 개념 안에서 생각하고 활동할 때 좀 더 풍요로워진 자기 삶이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주제를 남기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강해 주신 우리 농협 장만선 전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